블록 만들기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블록체인 뉴스 따라잡기. 자, 오늘도 새로운 소식들 같이 공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계속 얘기가 나왔던 얘기들이죠.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관련된 부분 자체를 입법화를 시키고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부분.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선자죠. 당선자 같은 경우도 ICO 같은 경우를 이제 합법화 시키겠다 그런 공약까지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디지털산업진흥원이라는 부분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진행이 되어 있겠죠 이제 완전히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신한은행 쪽에서 법인 대상 계좌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계좌 발급을 허용했다, 거래를 허용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그 제도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식적으로는 바로 워낙마켓에서 법인들 계좌가 뭐 빗썸이라든지 아니면 업비트라든지 그렇게 바로 이렇게 거래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원화마켓의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제 뭐 해외 마켓 쪽으로 통해 가지고라든지 아니면은 코인을 넣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원화마켓에 돌려 가지고 그렇게 운용을 하는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은 이제 간간히 허용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이제 공식적으로 신한은행에서 일부 법인 대상 계좌로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가상화폐 거래 계좌를 발급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좀 고무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좀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기쁜 소식이겠죠.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 우리나라 이제 업비트의 최대 주주 이제 두나무 업비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두나무의 이제 송 회장,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전체 세계 암호화폐 업계의 순위권을 다졌을 때 8위라고 하네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 가장 부유한 가상화폐 업계 종사자로 선정이 돼 있는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로 치면은 무려 8위에 해당되는 그런 자산 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국정원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제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와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를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젠 국가도 뭔가를 이제 지켜줘야 되는 게 있나 봐요. 이런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쪽에 뭔가를 뭐 위협에서 뭐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 뭐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자산이 여기 있는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국가적인 차원으로 정말 이 뭐라고 해야죠? 블록체인 관련돼서 아니면 가상화폐 거래 관련돼 가지고 국가적으로 이제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서야 이제 수면 위로 이미 이런 부분은 사실 예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온 걸로 사실은 저는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수면 위로 이렇게 대놓고 국정원에서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와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를 강화를 한다고 하는 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지 않나 싶어요. 뭔가를 지켜줘야 되겠다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어느 정도 국가적인 차원의 뭐라고 해야죠? 업계 자체가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올라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해외 쪽으로 보자면은 케네스 로고프라는 무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달러 중심 세계가 이제 질서가 이제 최소 20년 사이에 무너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누가 했냐고요?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가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달러 중심 체제가 20년 사이에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은 절대 거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국내 같은 경우에 뭐 IMF를 거쳐오면서 공적 자금 무지하게 투자가 됐죠. 국내 혈세를 비롯해 가지고 뭐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헐값으로 외국 회사에 매각이 됐다가 굉장히 비싼 값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뭐 신기한 현상까지 저희들은 겪게 됐고요. 어찌 됐든지 중앙 쪽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죠? 중앙 쪽에서 이제 진행되는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중앙 중심이 아닌 거죠. 중앙 중심이 아니고 탈중권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 진행되는 부분이 지속이 된다라면은 결국 달러 같은 경우도 정부 같은 경우는 돈을 계속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아주 거대한 뭔가 조직을 움직이고 아주 거대한 뭔가에 대해서 뭐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선정을 하고 있는 상위 1%급이라면 모르겠지만은 그 밑에 중상층 이하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부분에 휘둘리게 돼 있는 부분이죠. 그럼 결국은 이제 본인의 자산 가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경제적으로 알게 모르게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찌 됐든 이 유명한 교수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라면 유명한 교수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달러 체제가 20년 사이에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애미 쪽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비트코인 항수상이 세워졌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우리 보통 보면은 이제 돈의 상징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죠? 그 뉴욕 월가 같은 경우에 월가가 가장 유명한데 금융이라고 하면은 자, 이제 블록체인 쪽 관련 암호화폐 관련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마이애미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뭐라고 이슈라고 보는데 이슈라기보다도 저는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과거에는 적격 투자 대상이라고 포함시켰던 그런 운용사예요. 그러니까 개인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가상화폐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종이껍데기다, 실체가 없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근데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론 같은 경우는 이미 비트코인 자체를 뭐라고? 적격 투자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과 관련 없이 이제 블록체인 관련 펀드를 출시를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펀드 자체가 시장이 올라가면은 플러스, 시장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이런 형태의 펀드가 아니라 무조건 하고 한번 수익을 내 보겠다라는 그런 펀드를, 뭐라고 해야죠? 출시를 한다는 얘기죠. 뭐 보통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그런 쪽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해치펀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사모펀드 내 뭐 어떤 해치펀드,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블랙록 자산 운용사가 얼마나 큰 자산 운용사냐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경 2천조 수준을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운용사예요. 그래서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부동산, 채권을 넘어가지고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이제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물론 이제 세상 사는 일 자체가 빈익빈 부익부 그런 현상이 계속 양극화 그런 현상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부분인데 정보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죠? 너무 신경을 안 쓰게 되면은 결국은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리 그런 부분에 시그널을 읽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흥갑부의 대열에 포함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초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에 반드시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기술들, 그리고 어떤 그런 기술에 따른 암호화폐들,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내 재산을 조금이나마 해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안뿐만 아니라 엄청난 투자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랙록 자산 운용사에서 결국은 이제, 일반적인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죠? ETF라든지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펀드를 출시를 한다고 하죠. 얼마 전에 제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거액 자산가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펀드를 운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2, 4분기에 스타트를 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 2, 4분기가 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엄청난 자산 운용사 그리고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이렇게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부디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뭐 가상화폐 코인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석적으로 욕심 너무 내지 마시고 제대로 알아가지고 그리고 리스크를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해서 리스크 관리만 잘 하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수익을 추구를 할 수 있는 곳이 이 코인 시장입니다. 이상입니다.